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관련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문제는 쿼리 디자인 보기에서 문제에 제시된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주문 정보 쿼리네요. 주문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자, 사용할 쿼리가 뭐예요? 주문 정보. 자, 쿼리나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쿼리를 이용하네요. 주문 정보라는 쿼리를 이용해서 치커리 씨앗의 주문 현황을 조회하는, 자, 이게 조건입니다. 치커리 씨앗. 자, 조건이 치커리예요. 자, 씨앗명. 씨앗의 종류가 치커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씨앗명 필드에 조건으로 치커리를 입력했습니다. 자, 이러한 주문 현황을 조회하는 치커리 조회 쿼리를 작성하시오. 쿼리 이름이 치커리 조회인 거죠. 자, 쿼리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 세부 조건이 있네요.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자, 이름 필드에 오름차순 정렬을 지정하면 되겠고요. 자,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어때요? 이름, 주문일자, 수량. 자, 이렇게 세 개의 필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용하는 필드는 몇 개예요? 이름, 주문일자, 수량, 씨앗명도 사용하죠. 자, 씨앗명은 조건으로 사용되는 필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시 여부의 체크 표시를 해제했습니다. 자, 실제 문제에는 이 쿼리 실행 결과만 보여주는 거죠. 자, 쿼리 디자인 보기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표시한 거고요. 자, 이와 같이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치커리 조회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쿼리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쿼리의 쿼리 디자인. 자, 이용할 대체가 뭐예요? 쿼리였죠. 어떤 쿼리? 주문 정보 쿼리. 더블 클릭, 닫기. 자, 그 다음 사용할 필드가 뭐죠? 이름, 주문일자, 수량. 자, 그리고 조건을 위해서 씨앗명 필드도 사용했죠. 자, 조건에만 사용하니까 자, 표시는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 조건이 뭐예요? 씨앗명이 뭐인 것? 치커리. 치커리. 자, 자동으로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그렇죠.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정렬. 정렬 기준은 이름. 이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자, 정렬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 뭐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해서 자, 문제에 제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해 볼게요. 맞죠? 수량, 주문일자. 자, 맞게 됐네요. 자, 그 다음 디자인 보기 가서 그럼 저장이겠죠. 자, 닫고 저장 여부 물어보면 저장예. 자, 쿼리를 아무리 잘 작성해도 이름이 틀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름을 반드시 확인해서 치커리 조회. 이름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것. 자, 확인. 자,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씨앗명별. 자, 그 다음 원산지별. 아, 자, 별이 두 개네요. 별이 두 개일 경우는 크로스탭 지뢰의 확률이 높죠. 자, 그럼 첫 번째 씨앗명별은 그렇죠. 행머리끌이 되겠네요. 행머리끌. 자, 씨앗명 행머리끌. 자, 문제의 그림에서 가장 왼쪽에 표시되는 게 행머리끌입니다. 자, 그 다음 원산지별. 원산지별은 오른쪽 위쪽에 필드명처럼 표시되는 거 있죠. 자, 이게 열머리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문 횟수. 자, 주문 횟수는 값이죠. 값. 자, 근데 주문 횟수가 행머리끌처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행머리끌인데 행합계죠. 행합계. 행합계. 값에 대한 행합계가 표시되는 경우 이 부분도 같이 행머리끌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 횟수를 조회하는. 자, 그러면 주문에 대한 개수가 되겠죠. 주문 횟수니까 개수. 자, 이러한 주문 횟수를 조회하는 주문 횟수 조회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이름이 주문 횟수의 조회가 되겠고요. 자, 세부 조건 볼게요. 씨앗, 주문, 회원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자, 씨앗, 주문, 회원 테이블을 이용했고요. 자, 그 다음 주문 횟수. 자, 우리 값에 표시할 주문 횟수. 값에 표시할 주문 횟수는 주문 아이디를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자, 행합계도 값에 대한 행합계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 표시할 주문 횟수, 주문 아이디. 결국 값과 행머리끌 두 군데는 주문 아이디를 이용해서 개수를 표시하면 된다는 것. 왜? 주문 횟수니까. 자, 그 다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혹시라도 조건, 세부 조건의 제시가 안 돼 있더라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은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해요. 뭐 형식 같은 경우가 그럴 수가 있겠죠. 자, 씨앗
주문 횟수. 자, 주문 횟수는 행머리글, 행합계 행머리글인데 주문 횟수라고 필드명이 표시됐으니까 주문 아이디를 이용하지만 주문 횟수라고 필드명을 표시하겠고요. 자, 그 다음 원산지는 열 머리글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값은 특별히 뭐 필드가 표시된 내용이 없으니까 필드명은 의미가 없고 값을 주문 아이디에 대한 개수를 지정한다는 것. 자, 이렇게 문제에서 확인한 다음에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크로스텍 쿼리 작성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크로스텍 쿼리 작성해 볼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자, 사용할 객체, 테이블 3개였죠. 씨앗, 더블 클릭, 주문, 더블 클릭, 회원, 더블 클릭, 닫고. 자, 3개의 테이블을 이용하는데, 자, 우리가 작성할 쿼리가 뭐예요? 쿼리 유형이 크로스텍 쿼리죠. 자, 그럼 크로스텍 쿼리로 선택을 해줘야겠죠. 쿼리 유형 크로스텍. 자, 그럼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자, 필드를 알려야겠죠. 자, 먼저 행머리글은 뭐였죠? 씨앗명, 더블 클릭, 묶는 방법, 크로스텝, 행머리글. 자, 행머리글이 2개였죠. 씨앗명과 주문 횟수가 있었어요. 자, 주문 횟수는 뭘 이용한다고요? 주문 아이디를 이용하는데, 자, 이 부분도 행머리글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자, 왜? 그 값에 대한 행 합계가 표시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주문 횟수로 표시할 거니까 주문 횟수라고 표시하고 콜론. 자, 이 콜론 의미가 뭐예요? 자, 사용하는 필드는 주문 아이디지만 화면에 표시하는 내용은 주문 횟수로 하겠다. 캡션과 비슷한 원리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주문 횟수이기 때문에 주문 아이디에 대한 개수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머리글은 자, 미국, 중국, 한국과 같은 국가 어디 있죠? 원산지가 되겠죠. 원산지. 자, 원산지 열머리글. 자, 그 다음 값에 표시할 건 뭐예요? 주문 횟수 동일하죠? 네, 주문 아이디. 자, 근데 값에는 뭐 필드명이 특별히 표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문 아이디 필드만 드래그 한 다음에, 자, 주문 횟수니까 개수, 그리고 크로스탭에서는 얘가 값이라는 걸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별도의 조건은 없죠. 자, 그럼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자, 씨앗명 금계국부터 한료나까지 맞죠? 주문 횟수 43333 맞죠? 주문 횟수라고 표시된 것도 맞고요. 미국, 중국, 한국. 자, 어때요? 행합계라는 게 뭐예요? 자, 이 값, 미국, 중국, 한국에 대한 값, 그 행에 대한 합계. 자, 지금 다 하나씩, 지금 하나씩밖에 없네요. 하나씩밖에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미국 하나, 중국 하나, 한국 하나다. 그러면은 여기에 3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와 같이 값에 대한 합계가 표시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주문 횟수이기 때문에 묶는 방법은 개수로 지정해야겠죠. 자동으로 그 개수에 대한 합계가 표시되는 거예요. 자, 결과를 확인해 봤으니까 돌아가서 저장해야겠죠. 자, 닫고 저장을 누를 때, 예. 쿼리 이름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문 횟수 조회. 자, 이름은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저장해야 한다는 것. 자,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씨앗과 씨앗 있고 테이블을 이용한다. 자, 씨앗 있고 씨앗 2개의 테이블을 이용했죠. 자, 이용하여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 자, 매개변수 쿼리네요. 그죠? 자, 검색할 씨앗명. 자, 그럼 씨앗명의 조건으로 매개변수 대화상자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대괄호로 묶어주는 거죠. 자, 이게 매개변수 쿼리의 원리예요. 자, 매개변수 쿼리는 매개변수가 적용될 필드의 조건란에 매개변수 대화상자로 표시된 내용, 그 본문 내용 있죠?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자, 이 내용을 조건으로 입력하되 대괄호로 묶어주는 거죠. 자, 원리는 실습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입력된 값을 그대로 조건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 씨앗명의 일부 혹은 포함하는 것. 자, 이런 문구가 있으면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해당 대괄호로 묶어준 그 내용을 별로 다시 한번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입력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조건만 입력하면 되겠지만 입력한 값에 일부 혹은 포함한이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있으면은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필드로 묶어준, 대괄호로 묶어준 그 내용을 %, 연결자를 이용해서 별로 한 번 더 묶어준다는 것. 자, 이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러한 정보를 조회하는 매개변수 쿼리를 작성하시오. 이름이 뭐예요? 씨앗 있고 조회. 그래서 씨앗 있고 조회라고 이름을 지정하면 되겠고요. 자, 세부 조건이 좀 많네요. 볼게요. 부가세 필드. 자, 부가세 필드는 우리가 사용하는 씨앗과 씨앗 있고 테이블이 없어요.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부가세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볼게요. 있고 단가가 3만 이하이면, 자, if 함수를 사용하네요. if 함수를 사용해서 있고 단가 필드의 값이 3만 이하이면 판매 단가의 10%. 자, 10%. 쿼리 디자인 보기에서는 10%라는 걸 사용할 때는 0.1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10%는 0.1과 같은 의미죠. 판매 단가 곱하기 0.1. 자, 그리고 그 외의 값은 판매 단가의 20%. 결국 판매 단가 곱하기 0.2가 되겠죠. 이와 같이 계산된 값을 표시하래요. 자, 이때 사용하는 게 if 함수고요. 자, 그 다음 있고 일절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정렬 조건도 있네요. 자, 조건이 많네요. 자, 있고 일절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도 수행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필드의 형식. 자, 문제의 조건으로는 형식이 제시된 건 없어요. 하지만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있고 단가와 판매 단가, 부가세는 각각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가세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문제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매개변수 쿼리 작성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매개변수 쿼리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자, 사용할 객체가 뭐죠? 자, 우리 테이블이었죠? 씨앗 테이블과 씨앗 있고 테이블이네요. 자, 두 개의 테이블을 표시하고요. 자, 그 다음 사용할 필드가 어떻게 되죠? 있고 일자, 씨앗명, 있고 수량, 있고 단가, 판매 단가. 자, 그리고 그렇죠. 부가세는 직접 계산해서 입력해야겠죠. 자, 부가세. 자, 좀 좁으니까 좀 줄여주고. 부가세 부분. 자, 부가세 필드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자, if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 단가, 있고 단가죠. 있고 단가가 3만원 이하이면, 그거보다 작다, 3만 이하이면 판매 단가의 몇 프로? 10% 곱하기 0.1. 그렇지 않으면 판매 단가의 0.2. 자,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는 있고 단가가 3만원 이하일 경우는 판매 단가의 0.1이 표시가 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0.2%, 즉 0.2, 20%죠. 10%와 20%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작업할게. 자, 조건. 자, 조건 뭐예요? 매개변수 조건이 있었죠. 자, 씨앗명 여기 있네요. 자, 씨앗명도 좀 넓혀줘야겠네요. 자, 씨앗명의 조건. 자, 매개변수 쿼리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자, 씨앗명 조건에 매개변수 대화상자 문제 제시했죠? 문제에 제시된 매개변수 대화상자 본문에 표시된 내용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자, 이 내용을 대괄호로 묶어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씨앗명 필드의 조건으로 내용을 입력하고 대괄호로 묶어버리면, 자, 이걸 필드로 인식해요. 자, 우리가 필드는 대괄호로 묶어준다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이 조건란에 대괄호로 내용을 묶어주면 이걸 필드로 인식해요. 그래서 필드를 찾는 거죠. 자,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는 필드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테이블에는 이런 필드가 없어. 혹시 네가 입력할 거니? 외부에서. 그래서 매개변수 대화상자를 띄우는 거죠. 어떻게? 이와 같이 매개변수 대화상자에 그 해당 필드 이름을 표시하고, 자, 이런 필드가 나한테는 없는데 혹시 외부에서 입력하겠습니까? 자, 그럼 입력하세요 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씨앗명을 내가 금계국으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 입력된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력을 했다 치면은 입력된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금계국. 그래서 씨앗명이 금계국인
레코드가 표시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 조건에 뭐가 있었어요? 자, 그 시한명 입력된 값을 그대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일부, 그죠? 일부라고 그랬죠? 즉 포함하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별로 연결시켜 줘야죠. 이와 같이. 자, 공식처럼 아예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직접 그 입력된 값을 그대로 조건에 사용할 때는 그냥 그 매기변수 대화상자 본문에 있는 내용을 대괄호로 묶어만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입력된 값의 일부나 혹은 포함하는 값 이런 조건이 있을 경우는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그 입력한 내용 앞뒤로 별을 붙여준다는 것. 자, 이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지정했고요.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문제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검색할 시한명의 일부 국만 입력할게요. 국만 입력하게 되면 확인. 자, 그러면 국이 포함된 금계국 수레국화. 자, 표시가 됐죠. 자, 그리고 결과가 다른 게 뭔가 볼게요. 자, 입고단가, 판매단가, 부가세가 어때요? 통화기호가 표시됐었죠? 통화 형식으로 지정이 됐던 거네요. 근데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해야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부가세 소수점짜리 첫째짜리까지,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표시가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 또 빠졌네요. 자, 지금 위치가 순서가 다르죠? 정렬 조건이 빠졌네요. 자, 지금 우선 정렬 조건부터 한번 할게요. 정렬 뭐였죠? 입고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라는 거 있었죠. 자, 그리고 통화기호. 자, 입고수량, 입고단가, 판매단가, 수량 아니죠? 입고단가부터 그죠? 통화기호를 표시하겠죠. 자, 그럼 입고단가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속성. 자, 속성 시트에서 형식을 뭐로 지정해요? 통화로 지정하면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판매단가도 형식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통화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형식을. 그 다음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형식에 통화로 지정하고, 하나 더 있죠. 소수점 자릿수를 몇으로?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는 것. 그죠. 한 자리를 지정하면 되죠. 그죠. 첫째 한 자리까지 표시한다는 거, 소수 자릿수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고 단가 통화, 판매 단가 통화, 부가세 통화, 그리고 소수 자릿수 한 자리까지 추가적으로 더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국. 자, 이제는 그죠, 수레국 먼저 나왔죠. 금계국. 그다음 입고 단가, 판매 단가, 부가세, 통화기호 표시됐고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가 됐네요. 자,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저장하면 되겠죠. 닫고 저장 여부 물어볼 때 쿼리 이름을 씨앗 입고 조회 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매기변수 쿼리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씨앗 입고 씨앗 주문 테이블을 이용하여. 자, 씨앗 입고 씨앗 주문 테이블을 이용하여 씨앗명 별. 자, 별이 하나예요. 아까 크로스탭은 무슨 별 그죠? 별이 두 개 있었죠. 행머리끌, 열머리끌. 근데 별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그룹 쿼리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씨앗명을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하는 거죠. 묶는다는 얘기예요. 자, 씨앗명 별. 그래서 묶는 방법으로 씨앗명을 선택을 했고요. 최근 입고일자, 총 입고량, 총 주문량을 조회해라. 자, 최근 입고일자, 총 입고량, 총 주문량. 자, 입고일자, 그리고 입고량, 입고수량이죠. 그 다음 주문량, 그냥 수량이네요. 주문량은. 그죠? 자,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거는 최근 입고일자, 총 입고량, 총 주문량이지만, 자, 이걸 조회할 때 사용하는 필드가 밑에 있네요. 자, 이렇게 조회하는 재고 현황 쿼리를 작성하시오. 이름이 재고 현황이네요. 자, 첫 번째 조건에 보니까 최근 입고일자는 뭘 이용하래요? 입고일자를 이용하되 입고일자의 최대값이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묶는 방법을 최대값으로 지정하면 되겠고요. 총 입고량은 입고수량의 합계로 지정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에 있는 수량. 자, 주문 테이블에 있는 수량을 이용해서 합계로 계산하고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대로만 지정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씨앗명,
필드명 그대로 돼 있죠. 최근 입고 일자. 자, 사용하는 필드는 입고 일자지만은 표시되는 건 뭐예요? 최근 입고 일자. 그래서 콜론 앞에 적어주면 되겠죠. 총 입고량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는 필드는 입고 수량이지만 표시되는 거는 총 입고량이고요. 총 주문량도 사용하는 필드는 수량이지만 표시되는 거는 총 주문량이기 때문에 콜론 앞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에 맞게 자, 그룹 쿼리 작성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룹 쿼리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자, 사용할 객체가 뭐죠? 테이블 3개네요. 씨앗 있고 씨앗 주문 테이블. 자, 닫고. 자, 사용할 필드를 내려야겠죠? 자, 첫 번째 씨앗명은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 여기 있네요. 자, 근데 입고 일자인데 어떻게 표시해요? 최근 입고 일자라고 표시가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확인된 내용들은 바로바로 적용을 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총 입고량은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할 게 있죠. 뭐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쿼리가 뭐예요? 그룹 쿼리죠. 그룹 쿼리면은 쿼리 유형을 변경해야 되는데, 자, 그룹 쿼리는 쿼리 유형에서 변경하는 게 아니고 표시 숨기기에서 요약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묶는 방법이 나왔죠. 자, 씨앗명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묶는 방법을 그대로 두고, 자, 입고 일자는 뭐로 하랬어요? 자, 입고 일자,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의 최대값.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필드는 뭐예요? 총 입고량. 총 입고량인데 뭘 이용해요? 입고 수량. 그렇네요. 입고 수량을 이용하는데 표시되는 필드 이름은 뭐예요? 총 입고량. 콜론 앞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묶는 방법은 합계를 하라고 그랬죠. 합계. 총 입고량은 입고 수량에 합계를 해라. 자, 그 다음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의 수량. 자, 사용하는 필드는 수량인데 표시되는 필드명은 총 주문량이다. 콜론 앞에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수량 필드의 합계, 묶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합계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씨앗명 필드를 좀 넓혀줘야겠네요. 자, 씨앗명 금계국부터 한련화까지 최근 입고 일자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입고량 40, 260, 총 주문량 28, 42 맞죠? 자, 그럼 됐네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설정할 게 없으니까 형식도 다 추가적으로 지정할 게 없죠? 그림에서 확인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닫고 저장하면 되겠네요. 자,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쿼리 이름. 자, 재고 현황. 자,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확인. 자, 그룹 쿼리도 만들어 봤습니다.